미국 하원의 법사위도 로저스 대표에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의 성격이 쿠팡 쪽에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는 건데 소환장까지 공개했습니다. 쿠팡 측의 로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 서한입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라며 법률 준수 여부와 관련해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에 오간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은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 쿠팡 사안을 단독으로 다루는 청문회가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쿠팡 측의 로비로 빚어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앞서 JTBC는 이번 청문회를 주도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의 정책 전략 수석 등을 지낸 측근이 쿠팡 측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던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이 한국 정부의 쿠팡 홀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재협상 문제가 특별법 통과 여부만이 아니라 쿠팡 사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외교적 난제로 굳어지는 형국입니다. 회담 시작에 앞서서 루비오 장관은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를 외교 문제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미 의회가 쿠팡 측을 상대로 직접 청문회까지 열기로 하면서 쿠팡 사태를 둘러싼 외교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선고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기현 재판부에 8번에 걸쳐 828쪽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미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남은 건 오는 19일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까지 총 8번에 걸쳐 재판부에 828쪽의 의견서와 변론유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처럼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장기 집권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다라는 의견서도 2차례 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구형 이후 이루어진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이진관 재판부는 12.3 계엄은 내란이며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체포방해 사건 백대현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논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2사건 판결문을 지기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경찰서와 멀지 않은 곳에서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영업을 해오던 성매매 업소가 있습니다. 한 시민이 불법 정황들을 확보해서 이 업소를 신고했는데 경찰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넉 달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JTBC 취재가 시작된 직후에서야 업주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많이 늦은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 먼저 박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마사지라고 쓰인 간판이 보입니다. 내부로 들어서니 붉은 조명이 비추는 복도에 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카운터에선 수상한 대화가 오갑니다. 술빚이 발견한 거가 잡았으니까 오늘은 이거 나가시고. 방 안엔 남성이 발가벗은 상태입니다. 아니, 나는 외국인이 좋아. 작은 창 너머로는 무언가 건네집니다.
남성용 피임기구입니다.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를 해오던 업소였습니다. 건물 3층과 5층 2개 층에 체형관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이어온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9월 업소에서 600m쯤 떨어진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성매매 정황이 담긴 사진 19장과 영상 3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단속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문의했더니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단속을 이렇게 빨리 재촉을 종용하는 이유가 있으시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상급기관인 인천경찰청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업주인 60대 여성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초 신고 넉 달 만으로 JTBC가 취재에 착수한 직후입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경찰서만으로 능력이 부족해 인천청과 합동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렸다며 많이 늦은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JTBC 박호연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이사장이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이 됐다며 당사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자거나 전두환 씨가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서야 징계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은 수구 집단이 됐다며 회의실과 당사에 걸린 YS 사진을 당장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자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추종하는 전두환과 윤석열 사진을 걸라며 가세했습니다. 지난달 초 입당한 고성국 씨의 전두환 사진도 걸자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이사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고 씨 주장이 나오고 일주일 넘게 침묵한 장동혁 대표를 꼬집었습니다. 당에서 전두환이냐 김영삼이냐 노선을 정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장동혁 대표는 바로 몸을 낮췄습니다.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그 공적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하고 논란을 촉발한 고 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친한계로부터 고 씨 징계 요구서를 받아든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부터 심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JTBC에 징계를 하든 하지 않든 부담이 큰 사안이라면서도 오늘 저녁 고 씨 징계권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다음 주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확정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도 관심입니다.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게 골자인데요. 의대 진학을 위해서 이사를 고민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고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부동산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소식에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선 잇따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남양주 구리에 가면 거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지역 의사제 할 수 있잖아요. 왜 거기 뜨냐? 대치동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년 뒤 의대 진학을 위해 벌써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학군지에서 최상위권이 아니면 이제 수시나 이런 전형으로 좋은,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서울과 상대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의대 진학을 위한 인기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콜 택시 부르는 거 이런 거 활용 가능하니까 뭐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동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주말에 주로 학원을. 행정구역상 읍면으로 구분될 경우 농어촌 전형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아산이나 탕정 교통이 좋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이 점수를 더 가산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던가. 해당 지역 부동산들은 지역의사제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생산이 좀 많이 있어요.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의대 진학용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 밖에 지역 역차별, 지방의 의료교육 인프라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